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이곳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해 왔어요. 저는 이곳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입니다. 평생에 꿈이던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귀국길에 오르지만 공항에서 억울하게 체포됩니다. 61년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한국 여권이 그와 가족의 운명을 바꾸는데 대한민국의 강한 힘이 자국민을 지켜내는 감동 실화입니다. 시작에 앞서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한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지만 피는 한국인이었죠. 제 이름은 윤철수, 올해로 61세가 되었습니다. 고려인 3세로서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드디어 한국 국적을 회복했죠. 빛바랜 여권을 손에 쥐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딸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22살, 아직 젊어서 이런 변화가 불안한가 봐요. 처음에는 한국행을 반대했지만 결국 가족을 위해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가는 거다.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죠. 제 곁에는 아내 나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려인 2세로 저보다 젊지만 늘 강단 있는 모습으로 저를 지지해왔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짐은 다 챙기셨어요? 어머니는 90세의 고령이십니다. 최근에는 가끔 혼란스러워하시고 과거와 현재를 헷갈리는 모습을 보이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의사가 말했죠. 한국에 가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철수야, 내가 어디 가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한국에 가요, 어머니. 우리 고향에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드디어 집에 가는 거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에 태어나셨고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평생 고향에 돌아가길 꿈꾸셨죠. 이제 어머니도 고향 땅을 밟으실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우리 집 거실은 짐들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소련이 무너진 후 저는 이곳에서 여러 사업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꿋꿋이 가족을 지켜왔죠. 아버지, 한국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소연이가 물었어요. 많은 것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다. 실은 저도 불안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갑자기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큰 도전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여보, 짐은 다 챙겼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비행기는 내일 오전이니까 서두르자.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수십 년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실패와 성공도 모두 이곳에서 경험했죠. 괜찮아요?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응, 괜찮아. 감회가 새롭네. 우리는 오랜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필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야? 하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갈 수 없을 거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와 딸은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부모님이 이주해온 이후 우리 가족은 늘 이방인이었어요. 소련 시절에는 조선족이라 불리며 차별받았고 소련이 무너진 후에도 여전히 우즈베크인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여권 챙겼지? 저는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제 여권은 소중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 끝에 얻은 것인지 모릅니다. 많은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얻은 대한민국 여권이었죠. 공항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도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한국 여권을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거였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출국 심사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드디어 조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어머니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공항 출국장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고 있었죠. 우리 가족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2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여권과 탑승권 확인해 주세요. 출국 심사대의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여권을 내밀었어요. 그 작은 책자 안에 제 새로운 정체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윤철수.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죠. 어머니는 긴 줄 서기에 지쳐 보이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 윤철수 씨입니까? 돌아보니 2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명백히 경찰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가보안부입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제 귀에는 체포라는 단어만 맴돌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당황한 채 물었습니다. 당신은 20년 전 발생한 은행 사기 사건의 용의자와 동일 인물입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 의심의 시선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예요. 저는 그런 일과 관련 없습니다. 저는 항변했어요. 경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저희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내가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 남편이 중대한 사기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 오해예요. 소연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 소연아. 이건 분명 오해야. 곧 해결될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철수야, 무슨 일이니? 우리 비행기 안 타는 거야?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잠시 문제가 생겼어요. 곧 해결될 거예요. 경찰 중 한 명이 어머니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고려인 가족들이군요. 이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고려인이라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대답 대신 동료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제 팔을 잡아당기는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려인이니까 당연히 의심받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 사기 같은 거 많이 친다며. 이 말들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단지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편견을 한다니요. 제 여권을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경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조사해 볼 거예요.
위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저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어떡해. 우리 비행기는. 나탈리아, 걱정하지 마. 이건 분명 오해야. 내가 해결할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경찰은 저를 공항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어요. 마치 제가 중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이봐요, 경찰관님. 제가 그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타슈켄트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이에요. 20년 전 한국계 사업가가 거액을 빼돌렸죠. 당신이 그 사람과 일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20년 전이요? 그땐 저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은행 사기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예요. 경찰은 냉정했어요. 소연이가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풀어주세요. 경찰은 소연이를 무시했어요. 물러나세요, 아가씨. 방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경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우리는 한국에 가야 해. 경찰은 어머니를 귀찮다는 듯 바라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세요. 이건 공무집행입니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내가 알아. 철수는 착한 아이야.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무고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경찰은 저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간단한 신문이 시작됐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말하세요.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윤철수, 1963년 5월 15일, 타슈켄트 가곤 지구 레닌 거리 47번지. 직업은요? 소규모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메모를 하더니 말했어요. 20년 전 1987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타슈켄트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생필품을 팔았죠. 김성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일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그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동명이인이거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어머니.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시면 치매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초조해졌어요. 경찰관님, 제발 빨리 조사해 주세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경찰은 비웃듯 말했어요. 그 비행기는 잊으세요. 당신은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준비해온 한국행이 이렇게 무산되는 건가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 때문에. 이건 무고예요. 저는 그런 사기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찰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용의자가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때 다른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을 수색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것 없으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위한 모든 준비들. 경찰이 가방을 열자 맨 위에 있던 것은 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이 여권이 나를 구해주길. 공항 한쪽의 조사실에서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 가방을 뒤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하려 했어요. 20년 전 사기 사건이라니.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건 당신 여권인가요? 경찰이 한국 여권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한국 국적을 회복했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권을 살펴보더니 옆에 놓았어요. 일단 보관하겠습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요.
다른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이 번쩍였어요. 수갑이었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세요. 저는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수갑이요?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건 오해라고요. 규정입니다. 손을 내미세요. 떨리는 손을 내밀자 차가운 금속이 제 손목을 감쌌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제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61년 인생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마치 제가 위험한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아내는 소연이를 위로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불안해 보이셨어요. 저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잠시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간청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더니 허락했어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다가가자 소연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저는 수갑을 찬 손으로는 딸을 안을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걱정하지 마. 아빠는 무고해. 곧 풀려날 거야.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제 손목의 수갑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탈리아, 침착해. 이건 오해야. 곧 해결될 거야.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오셨어요. 철수야, 왜 내 손에 저런 게 채워져 있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잠시 불편한 일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일본군에게서도 도망쳤는데 내 아들이 조국 가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 말씀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경찰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경찰은 저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자 또 다른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는 고위직으로 보였습니다. 윤철수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어요. 당신은 1987년부터 1989년까지 타슈켄트 중앙은행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작은 상점을 운영했어요. 은행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범인 김성우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일입니다. 고위 경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너 같은 고려인은 원래 사기꾼이 많다는 걸 우리도 알아.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이건 그저 통계적 사실이야. 소련 시절부터 고려인들은 항상 의심스러운 거래에 관여해 왔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단지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증거를 대봐. 내가 그 은행 사기와 관련 없다는 증거 말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상점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증언할 수 있어요. 20년 전 기록? 웃기지 마. 그리고 내 이웃들. 그들도 다 고려인들이잖아. 서로 감싸주기 바쁘겠지. 저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이 경찰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든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요.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풀어주세요. 경찰 중 한 명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 애 좀 조용히 시켜. 고위 경찰은 저를 노려보았어요. 내 딸 때문에 공항이 시끄러워지고 있어. 빨리 자백하면 모두가 편해질 텐데. 자백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고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조사하면 되겠네.
내 가족이 비행기를 놓치더라도 말이야.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들이 저 때문에 한국행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특히 어머니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제발, 가족들만이라도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불가능해. 당신의 가족들도 증인으로 조사해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갑이 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 꿈꿔온 귀국의 순간에. 밖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내가 알아. 철수는 착한 아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90세 노모가 아들을 위해 울부짖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무력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들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김성우를 아는가? 은행 사기에 관여했는가? 돈은 어디에 숨겼는가? 모릅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숨긴 돈이 없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느낌이었어요. 수갑은 손목을 아프게 했고 계속되는 신문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권 확인해 봤습니까? 고위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지. 그건 진짜예요. 저는 항변했습니다. 저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했어요. 두 경찰은 제 말을 무시한 채 대화를 이어갔어요. 대사관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한국 대사관에요? 걔네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제 조국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강대국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저는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비웃었어요. 한국 정부가 널 구해줄 거라 생각하나? 웃기지 마. 너 같은 고려인 하나 때문에 그들이 나설 리 없어. 그 말에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드는 고통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 그리고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 문이 열리고 또 다른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대사관에 확인해 봤어? 지금 연락 중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여권이 나를 구해주길. 제발 대한민국이 나를 보호해주길. 그때 경찰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급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위 경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경찰은 저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약간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무전기로 대화를 나눈 후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 정말 한국 국적자인가요? 문득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고위 경찰이 방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의 태도가 약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어요. 윤철수 씨, 당신의 여권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저를 풀어주시나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제 조국이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수갑을 바라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던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제발 저희를 풀어주세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사실이 이 상황을 바꾸고 있었어요. 제 여권, 그 작은 책자가 저를 구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랜 시간 수갑을 차고 있어서 손목은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악몽은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찾아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고 고위 경찰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그의 뒤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성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철수 씨이십니까? 그가 한국어로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이준호 영사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진짜 내 나라, 내 조국이 저를 지켜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준호 영사는 고위 경찰에게 돌아서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윤철수 씨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주눅든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 은행 사기 사건의 용의자와 이름이 일치해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준호 영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철수 씨의 신원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신원 조회를 통과했어요. 만약 그가 범죄자였다면 우리 정부가 그를 국적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영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이준호 영사가 제게 다가와 제 손목의 수갑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부터 풀어야겠군요. 그는 경찰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이 수갑을 풀어주십시오. 그는 한국 국적자이며 대한민국이 그를 보호합니다. 이 수갑을 지금 당장 풀어주십시오. 이준호 영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열쇠를 꺼내 제 손목의 수갑을 풀었어요. 차가운 쇠가 제 살을 누르고 있던 압박이 사라지는 순간 깊은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했어요. 몇 시간 동안 채워져 있었던 흔적이었죠. 괜찮으세요? 이준호 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돕는 것은 저희의 의무입니다. 이제 가족분들께 가보시죠.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을 나서려 할 때 고위 경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영사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윤철수 씨의 신원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귀하의 용의자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김성우가 분명히 윤철수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조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영사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하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윤철수 씨와 그의 가족이 예정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찰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영사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강경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출국 전에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물러섰어요. 그건 합리적인 요청이군요. 윤철수 씨가 서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영사가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잠시 방을 나간 사이 저는 이준호 영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정말 그 사기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때 모든 배경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서류를 들고 돌아왔어요. 영사가 그것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제게 건넸습니다. 간단한 진술서였습니다. 제가 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을 마친 후 영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께 가보시죠. 복도를 걸어 나오자 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아내가 다가와 제 손목에 수갑 자국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 나탈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주셨어. 저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오셨어요. 철수야. 내 아들. 저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머니는 이준호 영사를 바라보셨어요. 당신이 우리 철수를 구해주셨군요. 영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도울 뿐이에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영사의 팔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겠네요. 그 말씀에 영사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90년 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었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영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실 수 있었나요? 이준호 영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우연히 공항에 있었어요. 다른 업무로 왔다가 한국 여권을 가진 분이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죠. 즉시 확인해보니 윤철수 씨의 여권이 진짜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윤철수 씨의 가방에서 한국 여권이 발견되었고 경찰이 대사관에 확인 요청을 했어요. 저희는 즉시 여권 번호를 확인했고 윤철수 씨가 정식 국적 회복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그 순간 제 가방이 증거가 되어 저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한국 여권이 실제로 저를 보호해준 거예요. 출국장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까는 수갑을 찬 범죄자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 대사관 직원과 함께 당당히 걷고 있었어요. 이 극적인 반전에 일부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저를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고려인이니까 당연히 의심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 다시 섰을 때 담당 직원이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분명 아까 제가 경찰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테니까요. 여권 확인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한국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호 영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심사관은 여권을 꼼꼼히 살펴본 후 도장을 찍었어요. 통과하셨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준호 영사는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시면 편안히 정착하시길 바랍니다. 귀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영사에게 인사를 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었죠. 탑승구에 도착했을 때 항공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윤철수 씨 가족이신가요? 탑승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 다행히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됐습니다. 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특별히 비행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희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비행기에 올라탄 후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가 봐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다니. 그래, 소연아.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인이야.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란다. 아내도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 국적을 회복하길 정말 잘했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타슈켄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61년 동안 살아온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셨습니다. 철수야,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어머니. 할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했잖아요.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던 하루였어요. 하지만 결국 저를 구해준 것은 제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그 작은 책자가 저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강대국이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이 자국은 곧 사라지겠지만 오늘의 기억은 평생 남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경험한 보호받는 느낌,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국민으로 인정받는 감격. 비행기는 높이 솟아올랐고 구름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옆에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아빠, 아까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가 체포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미안하다, 소연아. 많이 무서웠지?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체포된 뒤에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건 한국뿐이다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소연아, 이젠 어때? 한국에 가는 게 기대돼? 네. 이제 정말 기대돼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나라라면 분명 좋은 곳일 거예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이는 처음에는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봐, 철수야. 우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 어머니의 치매 증상 때문에 지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는 지금 한국으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의 고향으로요. 정말? 드디어 가는 거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머니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잠시 후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한식과 양식 중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모두 한식을 선택했죠. 소연이가 비빔밥을 보며 말했어요. 와,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에요? 응, 하지만 이건 비행기 음식이니까 진짜 한국에 가면 훨씬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거야. 기내식을 먹으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한국 여권이 없었다면, 그리고 대사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쯤 차가운 조사실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다시 한번 감사함이 몰려왔어요. 대한민국, 제 조국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날아갔고 저희 가족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임시 거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단지였어요. 정부에서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일자리와 영구 거주지를 찾으시면 돼요.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온 짐이 이미 방 안에 놓여 있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준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대사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습니다. 윤철수 씨 가족의 귀국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랐거든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현실이에요, 어머니. 우리 진짜로 한국에 왔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강한 나라야. 이제 우리도 그 보호 아래 있는 거지. 아빠, 저 내일부터 한국어 공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대학도 꼭 가고 싶어요. 그래, 소연아. 아빠가 도와줄게.
우리 가족 모두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소연이가 물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될까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국 여권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말해줘도 좋아. 소연이는 기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한국, 제 조국입니다. 저는 한국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 새겨진 태극 문양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봤어요. 대한민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권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자 위기에서 저를 구해준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과 저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열쇠였죠.